먹방 유튜버들이 턱이 빠지거나 턱이 빠졌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먹는 것이 턱이 빠지는데 영향도 있나요? 음식을 단순히 많이 먹는 거가 영향이 있다기보다 굉장히 안 좋고요. 그리고 음식을 좀 다른 분들보다 많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일반인들보다는 더 턱에 무리가 갈 수는 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요즘에 이렇게 하품을 하다가 갑자기 턱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 이런 건 어떤 현상인 건가요? 턱관절 질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머리뼈와 턱뼈 사이에 관절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연골이 중간에 쿠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 쿠션이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이제 위치에 벗어나서 빠져 있거나 그런 경우에 보통 이런 턱관절 질환이 발생해서 입을 크게 못 벌리거나 입이 안 다물어지거나 통증이 나거나 소리가 나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턱관절 질환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미 턱관절 질환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근데 제가 뭘 잘못해서 이게 생긴 건가요? 타고나신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요. 거의 전 국민의 한 30% 정도는 턱관절 관련된 질환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면 우리 3명 중에 1명인데 네. 그러면 내가 턱관절 질환이 있구나, 이거를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느끼실 수 있는 건 턱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에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소리가 나시는 경우, 두 번째는 턱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 근데 이제 그 통증의 위치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앞쪽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귀 앞부분, 여기가 턱관절의 위치거든요. 여기서 통증이 느껴지시는 경우,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입을 크게 못 벌리거나 아니면 벌려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다 턱관절의 질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크게 불편한 건 없거든요. 근데 딱 그 순간만 굉장히 아픈데 그냥 냅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턱관절 질환이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항상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자각을 잘 못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질환 자체가 점점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심해지면 단계가 진행이 되면 더 악화되기만 하지 좋아지는 경우로 되돌아간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가 치유되는 경우가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기시면 바로 가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좀 주의를 많이 하고 지내셔야 됩니다. 그럼 아까 뭐 이렇게 단계가 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좀 단계별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나요? 머리뼈와 턱뼈 사이에는 앞에 입이라는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골이 앞으로 잘 빠져나가요. 이 빠져나갔던 게 다시 자기 위치로 되돌아올 때 보통 말하는 딸깍딸깍거리는 소리가 나는데요. 이게 이제 턱관절 초기 1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빠져나갔던 것들이 잘 못 들어온다. 나갔다가 못 들어오고 앞으로 빠져 있는 상태로 있으면 머리뼈와 턱뼈가 직접 뼈랑 뼈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통증이 발생되고요. 이러면 이제 2단계, 3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머리뼈와 턱뼈가 직접 마찰이 생기면서 여기서 이제 뼈끼리 닿는 소리가 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긁히는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턱이 한쪽으로 뒤틀리거나 턱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5단계까지 오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이 턱관절 질환 때문에 뭐 턱이 아프거나 뭐 턱이 빠지거나 이런 거 말고도 또 다른 뭐 증상들도 있나요? 모든 그 질환이 그렇겠지만 턱관절 질환도 연관통이 있어서요. 통증이 턱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뒤로 올라가서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 목 쪽까지도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빨리 조기에 잡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이제 퍼질 수도 있겠군요. 병이 뭐 전이되거나 퍼진다기보다 생각지도 못한 통증의 원인이 턱관절일 수도 있어요. 내가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계속 다니고 약을 먹는데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알지도 못했던 턱관절에서 그 원인이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내가 턱관절 질환이 좀 있는지 좀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단 가장 쉬운 거는 소리를 느끼시는 거고요. 소리를 내가 잘 못 느끼겠다 아니면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거울 앞에 서셔서 입을 벌려 보실 때 입이 똑바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약간 비틀어서 처음에는 이가 똑바로 물렸다가 입을 벌리니까 한쪽으로 턱이 기울어지는지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턱관절이 직접 손을 대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귀 앞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하나 있어요. 턱을 움직여 보시면 움직임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움직임이 입을 벌릴 때까지 자연스러운지 아니면 뭔가 약간 덜컥거리면서 걸리면서 넘어간 느낌 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일 때 병원을 좀 찾아가면 좋을까요? 일단 통증이 생기시면 무조건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을 못 벌리거나 안 다물어지는 경우에도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턱에서 소리가 나는 거는 어떤 소리냐에 따라서 병원을 꼭 가야 되는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약간 딸깍딸깍거리는 그런 소리가 날 때는 아직 통증이나 다른 증상이 없다면 바로 가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턱에서 약간 긁히는 소리가 난다. 드르륵 이런 긁히는 소리가 난다고 하면 바로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제가 먹방 유튜브를 즐겨보는데요. 먹방 유튜버들이 방송 중에 턱이 빠지거나 턱이 빠졌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얘기하더라고요. 유독 먹방 유튜버들이 그런 것 같은데 많이 먹는 것이 턱이 빠지는데 영향도 있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음식을 단순히 많이 먹는 거가 영향이 있다기보다 입을 크게 벌리는 습관이 굉장히 안 좋고요. 그리고 음식을 좀 다른 분들보다 질기거나 딱딱한 걸 많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일반인보다는 턱에 무리가 많이 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약간 이런 생활 습관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생활 습관이 턱 관절 질환을 좀 유발하나요? 입을 너무 크게 벌리는 거, 쌈을 크게 싸먹고 큰 햄버거 먹고 이런 습관 굉장히 안 좋고요. 엎드려 주무시거나 아니면 턱을 잘 괴고 있으신 분들 이런 것도 그런 행동은 다 피하셔야 됩니다.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 얼음 잘 깨드시는 분들 우리 몸은 가진 것 중에 가장 약한 게 먼저 망가집니다. 그래서 질기고 딱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적어도 셋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겨요. 이가 망가지거나 잇몸이 망가지거나 턱관절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가 약한 분들은 이가 먼저 깨지거나 금이 가고요. 이가 튼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잇몸이 안 좋아져서 이가 흔들립니다. 근데 이도 튼튼하고 잇몸도 튼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멀쩡하다고 느끼시는데 턱관절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평소에 좀 가만히 있을 때도 턱 관절에 좋은 그런 자세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겠네요. 말씀드린 대로 턱에 힘은 빼고 이랑 이가 물리지 않도록 뭐 입을 크게 벌릴 필요는 없고요. 한 1, 2mm 정도 살짝 떠 있는 생각으로 그게 가장 좋습니다. 바보 같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게 습관이 되지 않으시면 어색할 수 있는데요. 원래 그게 가장 안정된 상태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질문은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턱관절 질환이라는 게 자가 치유가 되지 않고요. 외과적인 수술로도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이 되면 이전 단계로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스스로 생활 습관을 바꾸셔서 질환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멈출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 교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턱을 베거나 입을 크게 벌리거나 엎드리거나 이런 것들 다 지켜주시고 턱에 힘을 빼고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발견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제 다음 단계로 가지 않도록 생활 습관 잘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